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코로나19 감염이 아직도 500명 이상이니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군사행정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일반 권력 관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특별 권력 관계란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한다는 것과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룰, 즉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맞잖아요. 일반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해 성립하는 관계, 즉 일반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 원리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특별 권력 관계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정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를 계승해서 명치 정부를 지탱했던 군인과 관리의 특별 신분 관계를 명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완전 배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학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판례나 통설은 특별 권력 관계에도 법률의 유보나 사법 심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하려면 특별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특별 권력 관계의 성립 원인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사실이 발생하면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력 관계의 내용, 한계 등은 해당 법률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수형자의 교도소 수감, 병역법에 의한 징집 대상자의 군 입대, 감염병 환자의 강제 수용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법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권력 관계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든지 공무원에 임용한다든지 국공립학교에 입학한다든지 국공립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법치주의를 배제하거나 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중한 일이므로 동의는 헌법 또는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조폭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조폭 간의 상하관계 또는 특별한 권력관계이긴 한데 법규 등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죠. 특별 권력 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공법상 근무관계, 공공시설물 이용관계, 공법상 특별 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로 나눕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의 근무는 공법상 근무관계이죠.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관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시설물, 국공립병원이나 국공립학교나 교도소나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물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국공립병원과 그 환자, 국공립학교와 학생, 교도소와 수감자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공법상 특별 감독 관계는 공공단체나 공사 등이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이나 정의연 등도 국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등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공법상 사단관계는 공공조합과 그 구성원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명령을 하고 잘 듣지 않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명령권이라고 하면 특별 권력관계의 주체가 상대방에 대해 특별 권력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합니다.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 등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이죠. 반면에 복무를 지시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 등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명령이죠. 징계권이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의무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과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특별 권한의 행사는 그 설정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동의로부터 추정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특별 권한의 행사는 첫째, 그 설정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동의로부터 추정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 권력의 발동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사법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갈립니다. 그 권력관계 설정 목적과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특수한 설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배제 조항이나 공무원 등의 근로3권 제한 조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 특별권력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라고 했죠. 다음은 군사행정조직 관련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군사행정조직이란 다수의 군사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기구를 말합니다. 군사행정조직법은 군사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명칭, 구성 권한 및 그 상호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현대 국방체계는 민주성과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 실현과 강력한 군사력 건설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죠. 군사행정 조직과 관련한 법규들을 보면은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국군조직법과 국군조직법이 위임한 다수의 법규들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군조직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국군의 사명과 국방의 의무 관련 조항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고요. 헌법 74조 2항을 보면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행정조직 관련 헌법상 기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대전제는 군사행정조직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형성과 존속을 보장하고 국민의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며 국군의 사명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군사행정조직은 국군의 사명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군의 사명이 뭐냐? 국토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민통제 원리입니다. 문민통제 원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지만 국방부 장관에 이임하여 행사하고 장관이 군령권을 통할 관리하고 모든 군령 조직을 통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민 통제는 군대에 대한 문민 또는 시민의 통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운영 과정에서 군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간인이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원칙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군정 군령 일원주의입니다.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가안전보장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군정권, 군령권,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 있는 것이죠. 즉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군정,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 군령 일원주의라는 것은 이와 같이 대통령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군정, 군령권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지휘계통에서도 이 군정, 군령 일원주의를 요구한다면 군정, 군령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만 현행 우리 국군조직법은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는 모든 국가의 조직의 창설 원리이죠. 즉 중요한 행정행위는 국회의 동의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 파병,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에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행정 법정주의는 헌법 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군사행정의 기본 원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군 조직관계법 개정 시 앞에서 설명한 헌법상 기본 원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즉 군구조 개선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헌법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국방조직체계상 권력 담당자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군사행정 조직 관련 규정을 보면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병무청 방위사업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은 군 조직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국군의 조직 체계는 육해 공군 3군의 병립 체계입니다. 국방부에 합동참모부를 두는데 이는 각 군의 작전 지휘 감독과 합동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국군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권한 행사자에는 누가 있나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합니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하는 각군의 작전 부대를 지휘 감독합니다.
감독합니다. 합동 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 부대를 지휘 감독합니다. 각 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명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 감독합니다. 이때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 부대는 합참 의장이 지휘 감독하니까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에서는 제외해야 되겠지요. 군 구조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조직이죠. 군정권을 가지며 대통령,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및 작전 부대 등의 수준으로 분류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군 구조는 수평적인 지휘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군 본부 이상을 상부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상부 구조에서는 정책 결정이나 전략 수립을 하고 군사력을 건설하죠. 즉 양병을 하죠. 하부 구조는 군 하부 조직의 연결 체계를 말합니다. 즉 각 군을 구성하는 전력과 인력의 편성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군정과 군령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는데 그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이란 국방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모든 군사 업무를 말합니다. 군령이란 군대의 통솔과 작전의 지휘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